만약에 이 마케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건데, 그죠? 사업이 아닌 거는 빨리 접어야 되지만 모든 일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터집니다. 터져. 그죠?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과 투자 캠퍼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2강, 오늘의 투자 컨설팅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컨설팅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사회 보면, 안녕하세요, 현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 중인데 이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마케팅의 개념과 해킹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 활용 방안,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다 비슷해 보이는 말일 건데요. 자, 광고, 나는 일잘러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알리는 게 광고예요. 근데 홍보는 어떻습니까? 홍보는 외부 사람에게 알리는 거야. 그 친구 참 일 잘하더라, 오호, 이러면서 외부 사람 알리는 거죠. 자, 예를 드린다면 야구 구단이나 축구 구단들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홍보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브랜딩은 뭡니까? 오, 너 일 잘나잖아, 하하. 자,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품이라든지 내가 이런 거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브랜드의 뭐 토너 매너나 상포, 팝업 스토어, 폰트도, 이런 대부분을 뭐다? 브랜딩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보면 스타벅스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미지죠? 이게 바로 브랜딩에 포함을 하는 건데, 이 마케팅은 뭐냐 하면 광고, 홍보, 브랜딩,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로스 마케팅은 뭐냐? 이 그로스 마케팅이란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2010년도 그로스 해커의 창시자인 션 앨리스에서 처음 사용된 언어로서 그로스 해킹과 마케팅을 합성하다. 자, 서비스, 브랜드, 기업 등의 성장을 위한 마케팅 방법론으로 목표에 도달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선정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빠른 시험이라 방법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비스의, 제품의,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그로스 마케팅이 특히나 발전된 것은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나왔어요. 이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면 나온 마케팅 용어인데, 어떻게 보면 저비용으로 최고의 광고 효율을 추구하는 기법이 바로 그로스 마케팅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로스 마케팅이란 그로스 해킹의 기술적인 부분과 개념적인 모델을 적용해서 비즈니스를 마케트 분야로 한정하여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론인데요. 자, 차이점 아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로스 해킹은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PMF를 통해서 검증을 시작한다면, 그로스 마케팅은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을 마케팅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할 수 있는 게 그로스 해킹이라면, 그로스 마케팅은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로스 해킹에서 보면 PMF를 통해서 검증,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 PMF, MVF를 통해서 핵심 가설을 검증한 이후에 해당 방향성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사업을 빠르게 성장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MVF는 뭐냐? 고객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최소한 기능을 하는 제품, 시제품이 되는 이런 제품을 통해서 핵심 가설을 검증한 다음에,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 방향으로 가서 우리 시장을 공략하고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자, 이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분들 언제든지 댓글 올려주시고요. 이 그로스 마케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A3, R3 프레임워크인데요. 인지, 획득, 활성화와 유지, 매출, 추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고객의 서비스 혹은 제품이 유입돼서 최종 구매 후 추천하기까지 전체 여정인데, 이 A3, R3 전체 여정이 그로스 해킹
마케팅이라면 크로스 마케팅은 인지 획득 활성 A3만 해서 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조금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로스 마케팅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냐 보면, 자, 이 부분은 2023년 페이스북의 활성 사용자 수인데, 와, 정말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인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이스북 2023년 2분기 기준 보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억 명이 넘어버렸어요. 와, 엄청납니다. 근데 월간 활성 사용자란 사용자들이 가입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7명 이상의 친구를 소환해 추가한 이용자가 가장 활발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이를 이용하여 가입한 사용자의 7명 이상의 친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런 알 수도 있는 사람의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대표적인 크로스 마케팅의 사례라는 거죠. 조금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에어비앤비를 보신다면 확실하게 더 이렇게 설명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 놀러 가거나 있죠, 이렇게 할 때,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숙박입니다. 숙박.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숙박을 원하는 여행자들만큼이나 이 중요한 숙박 장소, 그러니까 거기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모텔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우리가 잘 수 있는 숙박 상태의 퀄리티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숙박 장소의 상태가 좋아야지만 어떻습니까? 여행자들의 수요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더 많이 찾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이런 숙박 장소, 집의 퀄리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매번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의 크로스 마케팅의 핵심적인 예시라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회사로는 쿠팡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했던 이 토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크로스 마케팅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회사보다는 신규로 진입을 하는 회사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는 마케팅이 크로스 마케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던 얘기는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이고 창업을 하는데 제품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 마케팅을 해서 제품을 더 많이 하려고 문제점을 일찍 제거하면서 사업을 빨리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 크로스 마케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2번의 저도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죠. 물론 저 혼자 열심히 좀 했었는데, 근데 제 마음과 달리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인력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뭐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사업적 이런 거보다는 이 인력 관리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이 크로스 마케팅이라는 존재를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그걸 미리 준비를 했겠죠. 그죠? 어떻게? 먼저 인지를 하고 획득을 하고 활성화를 하고 유지를 하면서 매출, 추천 이런 시스템들을 했으면 됐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 나는 무조건 사업해서 이 수익이 나오니까 일단 스타트를 하자.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이 크로스 마케팅은 준비가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러면서 사후 준비 전략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크로스 마케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전망은 어떠냐? 제품 자체의 브랜딩을 넘어서 개발 과정부터 실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타겟팅하고 크로스 하는 것이 이 크로스 마케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크로스 해킹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어 보완, 수정, 반복하여 제품이 직접적으로 녹여내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 매우 적합한 마케팅 기법이다. 지금 나온 지가 2010년에 나왔으니까, 그죠? 한 1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 전력으로, 이 핵심 마케팅으로 어디에 쓰냈습니까? 페이스북에도 쓰고, 에어비앤비도 쓰고, 저 쿠팡 같은 데도 쓰고, 그죠? 토스도 쓰고, 그만큼 이 마케팅이 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저는 이런 크로스 마케팅을 하는 것이, 내가 그냥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 문제까지도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이 크로스 마케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크로스 마케팅을 보시면 소비자의 니즈를 이 저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가 멀리 돌아가지 않고 곧바르게 갈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길이자 기술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구현된 기술자들이 많다고 하기에는 10년, 한 1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이끌어내는 전문가 팀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팀만 만나면 정답이고 정말 이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없다면 상당히 힘들다, 뭐 이런 얘기고, 그만큼 지금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크로스 마케팅을 완벽하게 구해내는 마케터가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의 목적과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이끌어 가야 함과 동시에 충분한 테스트와 실패를 반복하여 결과를 도출해내 충분한 시간과 여유로운 자금의 문제를 잘 고려해야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마케팅 전략이 그렇듯이 반드시 성공이라는 공식이 어디에도 설립하지 않는다는 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게 저는 속도의 부분도 조금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 중에 보면 뭐 장사이신 하는 분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도 보면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도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를 만드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돈도 퍼붓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늘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자금력이 있을 게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했었을 거예요. 그게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터지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튜브 쪽 탄탄대로를 들으면서 그때 한번 보니까 그 2년 동안 같이 고생했던 이 유튜버 이제 PD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난 돈을 받는다고 해서 하던데요. 뭐 저희 투자 캠퍼스도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스타트업 업체라면 어떻습니까? 이 크로스 마케팅을 알고 모르고가 엄청난 차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마케팅. 만약에 이 마케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건데, 그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사업이 아닌 거는 빨리 접어야 되지만 모든 일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사업도 그렇고 내가 직장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정말 내가 꾸준히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터집니다. 터져.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빨리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빨리 오르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좋아진다면 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 1년 만에 올라가는 거냐, 그 다음에 10년 만에 올라가느냐 따라서 상승폭이 엄청 달라집니다. 만약에 1년 만에 100% 올라간다 그러면 10년 만에 1000% 올라간다? 저는 오늘 1000% 먹으러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 마케팅도 그렇고 이 마케팅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투자라는 모든 그림,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결국은 성공한다는 그 마인드, 특히나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힘, 그런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지만 어떤 투자든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장이 후참잘에서 200억 메가에서 유명해집니다. 네, 저도 그 관련해서 유튜브를 봤는데 그 통장이 200억 이상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던데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는 뭘 어떤 것을 해도 저는 성공하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만이 또다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성공을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바로 포기하는 그런 것보다 꾸준히 해서 꼭 성공을 이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캡스 홍반장, 내일 저는 쉬지 않고 내일 또 오후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퇴근길 잘 가시고 저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